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의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임혜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죠. 오늘은 이 주제 놓고 집중적으로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임희준 기자, 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에겐 아주 폭풍 같은 이틀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7월 8일 새벽 3시쯤에 나왔습니다. 새벽 3시. 그런데 회의는 그 전날 저녁에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회의 시작을 오후 7시에 했고 끝난 시각이 자정을 넘겨서 2시 47분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이 회의만 8시간 가까이 진행한 건데 윤리위 회의 참석했던 이항희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 또 소명에 나섰던 이준석 대표, 또 기다리는 취재진들도 다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라는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 기자들도 잔뜩 긴장해서 대기하기를 8시간인데 이 회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니까 이 곳곳에서 한숨 소리도 터져 나오고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윤리위원들이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저녁 때 시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윤리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은 누군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내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윤리위가 하는 일이 당의 윤리강령을 만들고 또 당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로 치면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들 명단이라든지 면면이라든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칫 압력 같은 게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 알려진 인물이죠. 이 윤리위원회를 이끄는 윤리위원장, 이항희 윤리위원장인데요. 이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지난해 10월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지난 2011년 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던 비대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처음 연을 맺었는데요. 2020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기도 해서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하지 생각했을 때 이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명단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자들은 윤리위원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과거 당무감사위원장을 할 때 막말 논란이 일었던 이 민경욱 전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바로 제외해버리고 뭐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정장을 입고 윤리위에 등장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의상으로 메시지를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붉은색 상의와 하의는 붉은색 치마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이다. 마녀사냥식 징계 있느냐? 윤리위 해체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붉은색 옷차림을 선택했을까? 기자들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상징이 빨간색,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로지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심의하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옷차림으로 나타낸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회의 전에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윤리위와 관련해 떠돌아다니는 말들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는 입장문도 준비해 왔는데요. 왜 이런 말을 준비해 왔을까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앞서서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윤리위 뒤에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사실상 이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상에 굳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동안 이항희 위원장은 주로 무채색의 정돈된 색깔의 의상을 입었다가 이날은 정말 작정한 듯이
빨간색 의상을 입고 보셨잖아요. 나타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윤리위에서 아주 경론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기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좀 했습니까? 사실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는 총 경고부터 제명까지 4단계인데요. 당원권 정지만으로도 중징계에 해당하거든요. 더구나 6개월 중징계는 예상보다 좀 세게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징계가 나올 수 있다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듯 했는데 이 당원권 정지 6개월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징계 사태 배후에 윤핵관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징계위 출석하면서도 윗선 얘기가 나오는 보도를 보고서는 서름이 복받쳤다라는 말을 했던 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게 다 자신을 쳐내려는 거다. 정치 공작이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인 걸까요? 네, 이 대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뒤에는 윤핵관 세력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의 배후로 윤핵관 진영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윤리위 소명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당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그리고 혹시나 가가지고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 대표가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정치 20년 했다는 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다음 날 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눈에 가시가 됐던 이준석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삼아 이렇게 팽하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안철수 단일화해서 도움을 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JTBC에서도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함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장모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접대 의혹 무마의 조건으로 써줬다는 이 7억 원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녹취는 있지만 내용의 신빙성이나 이런 아직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복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아직 당대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즉시 권한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맞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누굽니까? 여전히 두 사람 간 공방이 진행 중인데요. 윤리위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윤리위 당 규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징계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뭐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징계는 제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방금 라디오에서도 언급된 징계 보류. 이 대표의 이 발언도 지금 보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를 근거로 한 주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반해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징계 대상자이기도 하고 이 윤리위원장이 당대표의 위임을 받아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겐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위 징계는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로 이 당대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를 주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월요일 최고위 회의를 주재할지 묻는 질문에 주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월요일 최고위 회의는 직무대행인 자신이 주재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정말 최고위 회의에 온다 했을 때 이 당대표 자리에 누가 앉을지부터 이 당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슨 드라마 같은, 정치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 당 내용이 확대되냐 봉합되냐 월요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최고위 회의부터 오후 의원총회까지 소집된 상태입니다. 또 초선 의원 모임도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의원들도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게 좋을지 논의해 나간다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임혜준 기자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징계위 당일 그 오전 불복 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공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모진들과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작전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젯밤에 이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곡을 우리말로 번역한 노래 링크를 띄운 건데요. 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네,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어.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등등 이 대표가 현재 처한 상황을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애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마지막 가사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가사,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30%대로 떨어지고 또 여당은 내홍에 휩싸이고 뒤에서 조용히 표정 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타당 일이라서 이 사태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분간 혼돈에 빠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양당 체제에서 주요 정당은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사이익 있을 거다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신 완전하지 못한 수동적 이익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갈등이 이 시점이라는 점에는요. 이 대선이나 지선이 끝나고 이 각 당이 정비 기간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총선이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서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도 곧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갈등이 표출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도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가 있기 전까지 이 내홍하면 메인 뉴스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용은 그러면 이제 한 달 만에 이 지방선거 끝나지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 수면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말로는 무건 수행 중이라고 하지만 점점 출마를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 구도는 크게 이재명 대 양강 양박 97그룹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차기 리더십을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싸움을 거치면서요. 이재명계가 역학구도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63명이 참여한 연판장 사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은 전준희가 만든 의결안을 비대위가 일부 수정하자 이것은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극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 비대위가 철회를 하고 원안으로 다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최고위원 지역 쿼터제라든가 중앙이 100% 투표로 결국엔 컷오프 시키는 걸로
그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를 놓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즉 어대명인데 비대위의 의중을 오인하면서까지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실력 행사를 보여준 건 좀 보기 그랬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대선 패배 후에 쇄신이 절실한 민주당에서 후보로 뛰었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결국엔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재명 의원 성향상 협의와 토론을 중시하는 정당 리더십에 맞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의원들로 치면은 그 63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단으로 실력 행사를 했지만 이 대선 이후 입당한 강성 당원들, 그러니까 개딸들도 실력 행사를 했는데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가서 봤습니까? 네, 이 개딸들로 불리는 네. 이 강성 지지자들이 룰과 관련한 집회를 연 건데요. 이 당원 의견을 반영을 좀 더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재명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가 이런 안을 낸 거 아니냐라도 주장을 하면서 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도부의 이름을 달아서 수박을 깨트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이 민주당사 앞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또 농성을 하고 있었고 연령대가 좀 다양한 점도 제 눈에는 띄었습니다. 보니까 40대, 50대를 뭐 개이모, 개삼촌이라고 하고 20, 30대 여성들을 개딸로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제는 개딸 4명이 자칭 개딸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실을 찾아가서 맞절을 했다고 하죠. 네, 우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 달아서 수박 깨트렸으니까 기분 나쁠 만도 한데요. 있죠, 네. 네, 근데 우 위원장이 예전부터 한번 이들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은 사실 이 강성 지지자들의 이 문자 폭탄 이거를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운영한 국민청원 같은 것을 이 민주당 차원의 청원 게시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일정 부분에 공감을 얻으면 답변을 해주고 이런 기준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팬덤 정치 자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와 함께 가장 큰 이슈가 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사정입니다.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 실제 윤석열 정부가 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사정 수사를 본격화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면서 안보, 정책 다 털려고 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페이스북에 을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마지막 좀 네. 문장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번성도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놓고 친문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전방위적 수사가 극단적으로까지 가하면 문 전 대통령이 원래는 정치적으로 안 나오겠다 퇴임 후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 정부로 대립구도가 다시 짜여질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또 이 국정원이 고발에 직접 나선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국정원 정치 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국정원을 또 고발까지 동원을 한 거는 이 기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도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리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여기에는 이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태세로 보이는데요. 장 기자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가만히 안 있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권력 사유와 규탄 제목의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또 대통령실 비선보좌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이 해외 일정 동행, 또 윤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논란 등에 관한 발언을 비대위원들이 정말 많이 쏟아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윤 정부가 민생은 안 챙기고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날선 공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드라마 같은 일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더 생생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